여러분 길거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70인데도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반면 어떤 분은 60인데도 이미 세상 다 살았다는 표정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만나 물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데 불행한 노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반대로 월 100만 원으로 사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60대 이후의 행복, 그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도 깜짝 놀랐다는 그 내용.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60대 이후 가장 부러워지는 팔자, 그 사람들의 비밀 4가지. 첫 번째부터 이미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180도 바뀔 겁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뜨끔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60대 70%가 이걸 못해서 불행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욕심 여러분도 아시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 남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젊을 땐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60 넘어서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왕씨 67세, 아파트 3채 있는데도 매일 불행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옆집은 5채니까요. 이분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3채인데 오씨는 5채야. 젠장 2채 차이가 날 죽인다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아파트 3채면 대한민국 상위 몇 %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비교하니까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김모씨 71세,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집 한 채 없어. 근데 뭐 어때? 비 안 맞고 자잖아. 이게 바로 여유입니다. 가진 게 적어도 만족하는 마음. 이게 진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60대 이후 행복도와 재산의 상관관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산 10억 이상 그룹과 1억 이하 그룹. 행복도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비교 성향이었습니다. 남과 비교 안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무려 73%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들어갑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생각하십니까? 아, 출근해야 돼. 짜증나. 아, 오늘도 집안일이네. 에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노인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합니다. 이모씨 69세. 이분은 암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한다는 말. 야, 오늘도 살아있네. 개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속어 쓰시지만 표정이 천사입니다. 반면 건강한데도 불행한 사람들. 이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 뜨는 게 당연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하고 걷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는 노인 그룹 6개월 후 우울증 수치가 64% 감소했습니다. 반면 안 쓴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감사, 이게 약보다 낫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진짜 뜨끔하실 겁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기대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 떠나고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합니까? 관계에 매달립니다. 전화해라, 찾아와라, 나 좀 봐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최모 씨 74세.
자식 셋 있는데 연락 안 온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애들도 바쁘지 뭐. 나도 젊을 때 부모 못 챙겼잖아.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연락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 말씀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그냥 대충 살지.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거울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노인들은 다릅니다. 매일 거울 봅니다. 옷 잘 입습니다. 향수 뿌립니다. 나무씨 78세. 이분 패션 한번 보십시오. 청바지에 흰 셔츠, 깔끔한 운동화. 머리는 언제나 말끔하게 빗어 넘기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지. 남 보려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 이게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듭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 조사 결과입니다. 외모 관리하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존감이 무려 81%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률은 52% 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데이터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 이건 허영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특징 살펴봤습니다. 욕심 내려놓기, 감사하기, 기대하지 않기, 자신 돌보기.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하면 60대 이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네 가지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 그걸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좋은 얘기야. 근데 현실은 다르지. 맞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줄어들고 사람도 떠납니다. 60대 이후는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 교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늙는다는 걸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빠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늙는다는 건 깊어지는 겁니다. 표면은 주름지지만 내면은 단단해집니다. 욕심은 줄지만 평온은 커집니다. 관계는 적어지지만 깊이는 더해집니다. 이게 진짜 늙음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이 든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습니다. 잎은 떨어져도 줄기는 더 단단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남보다 많이, 남보다 높이. 이게 젊음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품격의 시간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깊게, 많이가 아니라 진하게. 이게 노년의 법칙입니다. 조모씨 82세. 이분 한 말씀이 명언입니다. 젊을 땐 산을 올라갔어. 이젠 산 아래서 차 마시지.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야. 내려다보는 것도 인생이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인생은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오면서 보는 풍경도 있습니다. 그 풍경이 때론 더 아름답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10년 종단 연구 결과입니다. 60대 이후 행복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인생을 경쟁이 아닌 여행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긴 사람들. 이들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60대 이후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욕심이라는 껍질을 벗고 진짜 알맹이를 드러내는 시간. 그게 바로 60대 이후입니다. 서울대 노년학과 교수님 말씀입니다. 잘 늙는다는 건 천천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나다워지는 겁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0대 이후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 김모 씨 86세입니다. 이분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86년을 살았어. 후회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 근데 지금이 제일 좋아. 왜냐고? 이제 남 눈치 안 보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이게 진짜 인생이야. 늙어서 알았어.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이후 부러운 인생, 그 비밀 4가지. 첫째, 욕심 내려놓기. 둘째, 감사하기. 셋째, 기대하지 않기. 넷째, 자신 돌보기.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60 넘어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 지금 하는 습관, 그게 여러분의 노년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이 교수님 조언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복권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욕심 줄이고 감사하고 기대 내려놓고 자신 돌보십시오. 그게 20년 후 여러분의 얼굴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거울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야,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노인 700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늙어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멋지게 늙읍시다. 품격 있게 늙읍시다. 욕심 버리고 감사하며 기대 없이 자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92세이신데 매일 공원 나와서 그림 그리십니다. 왜 그림 그리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그릴 거야. 왜냐면 재밌거든.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됐지.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내가 좋으면 된 겁니다. 남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60대 이후 인생 두렵지 않으시죠? 이제는 기대되시죠? 그 시간이 여러분께도 품격 있게 찾아오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눈뜨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얼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